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종류인 두 번째, 첫 번째 개념을 보셨고요.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보셨어요. 요건. 여기서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다르다. 요건을 보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법률행위 종류. 혼자서 하는 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혼자 나홀로 하는 거? 둘이서 하는 거는 계약. 여럿이 하는 거는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합동행위. 여러 명이 모아서 하는 걸 무슨 행위? 합동행위.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혼자서 해요? 여럿이에요? 여럿이. 그걸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합동행위. 혼자서 하면 단독행위, 둘이서 하면 둘이서 하는 건 계약. 됐죠? 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거는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요식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불요식. 요식하고 불요식이 있네요. 요식, 한자입니다. 한자. 식, 방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뭐라고 그래요? 요식.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게 요식입니다. 불요식은요.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불요식입니다. 혼인을 하려면요. 우리가 혼인을 하려면 어떤 법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신랑 신부 혼인 선서하면 되죠. 그것만으로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배우자가 돼요. 그죠? 혼인신고라고 하는 요건을 갖춰야 혼인이 생기는 거죠. 혼인의 효력이 생기게 되죠. 예.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식. 어떤 격식을 갖춰야 되는 걸 요식이라고 그래요. 격식을 갖추는 거. 격식을 안 갖춰도 되면 뭐라고 불러요?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불요식. 우리가 우리 시험법인 아니지만 재단법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예, 유경재단 들어보셨어요? 예, 박정희 씨가 만든 유경재단. 그 재단을 설립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재산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재산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만 뭐가 생겨요? 재단법인이 하나 얻어져요. 재단법인이 하나 얻어지는 거죠. 그럼 등기라는 격식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식. 그래서 그 요식행위에 속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혼인할 때는 뭐를 꼭 갖춰야 돼요? 신고라는 어떤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죠? 예.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뭐 해야 돼요? 재단법인? 설립 등기라는 어떤 격식, 방식을 갖춰야 돼요. 그걸 요식이라고 그래요. 요식. 그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 매매라든가 자동차 매매할 때는 어떤 격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격식, 방식을 갖춰야 됩니까? 다 제각각이죠. 그죠? 제각각이라는 거는 법이 정한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걸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불요식. 방식을 갖춰요? 안 갖춰도 돼요? 안 갖춰도 돼요. 그걸 요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불요식. 방식이 제한이 없는 거. 거기 보세요. 뭐에 제한이 없는 거? 방식에 뭐가 없는 거? 제한이 없는 거. 거기 보세요. 쌍괄호 2번. 책에 쌍괄호 2번 보시면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를 불요식이라고. 이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별표. 우리 민법은 계약서 쓸 때 어떤 격식을 갖춰야 돼? 안 갖춰도 돼요? 안 갖춰도 돼요. 아파트 그래 계약서, 선생님 저 아파트 계약서 쓰러 가면 방식이 있던데요? 그 방식이 부동산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틀려. 그럼 이건 뭐예요? 법률이 정해놓은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마다 다르다는 거는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왜? 부동산마다 틀려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담배 사러 가면 어떤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배추 사러 가면요. 그 시장 할머니가 우리 계약서 쓰자니까 이렇게 해야 하네. 예, 그건 뭐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계약할 때는 뭐가요? 어떤 방식을 법적으로 갖춰야 돼? 안 갖춰도 돼요?
안 갖춰도 되는 거예요. 안 갖춰도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요식. 그래,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대원칙이에요. 요식으로 할 때는 언제냐? 유언처럼, 유언이나 이런 것처럼 재산관계가 복잡할 문제가 있다. 그럴 때만 뭘로 해놓은 거예요? 요식, 어떤 방식을 갖춰라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원칙이에요?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불요식이. 그래, 거기 주의 보세요. 주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뭐를 쓰지 않은 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계약서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무효가 아니다. 무효다를 틀린 거고 뭘로 바꿔야 돼요? 무효가 아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왜? 내가 껌 사고 담배 살 때도 계약서 안 쓰니까. 그죠? 예. 그럼 계약서를 왜 쓰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자료를?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거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나중에 저 매도자 매수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딴 얘기할까 봐 계약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죠? 안 쓰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그럼 돌이켜볼까요? 요즘은 거의 다 거래할 때는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쓰는 게 거의 관례화 됐죠. 그죠? 예. 그럼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뭐를 남기기 위해서요? 그죠? 증거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게 관례화 됐어요. 그 말은요, 불신이 높다는 거예요? 불신의 벽이 낮다는 거예요? 예, 불신의 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가 필요해요? 증거나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죠? 거꾸로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 가면 계약서를, 나 몰라 그런 거. 계약서 우리 안 써. 왜요? 한마을에서 땅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계약서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그래,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살기는 좋았고 아름다웠죠. 그죠? 그때는 계약서라는 걸 몰랐어요. 그죠? 자기 소유 관념, 내 거, 네 거 관념도요, 많이 옅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집에 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이 없는 집들이 많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예, 서울에 계시는 분이 저 시골에다 전원주택을 짓잖아요. 그럼 딱 가서 뭐를 져요? 울타리를 이만하게 져놔요. 담도 엄청 높게. 거기 계신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걸 누가 훔쳐가고 거길 들어간다고 저 담을 저렇게 높게 하냐고. 그분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예, 자기 혼자 그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못 믿는 데서 살았거든요. 못 믿는 데서. 그죠? 이 증거자료라는 거는 불신이 벽이 높을 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죠? 예, 거꾸로 한번 반어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은 결혼하면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문패에 보면 집 등기를 누구 앞으로 내나요? 공동명의로 해놔요.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리고 그 가정 주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 그 두 부부는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 거꾸로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정말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게 남편 명의로 되든 내 명의로 되든 개의치 않아요. 믿으면. 맞죠? 근데 저놈의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요, 우리 공동명의로 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이게 우리 민주적이고 우리 지성적인 사람들이야. 이러는 거죠. 그죠? 거꾸로 보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쪽 저도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요, 법적으로 다툰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는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 50페이지가 넘어. 이게 그냥 동영상 촬영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계약서에요, 갑은 을은 갑에게 뭐뭐를 제공한다고 그러고요, 항목이 50개가 50페이지가 넘어. 각 페이지마다 인장 들어가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믿음이 견고한 회사는요, 선생님 강의해 주시고 동영상 찍어 주십시오. 계약서도 없어. 어느 쪽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 이게 있으면 오히려 깔끔합니다. 맞죠? 더 비근한 예로요.
자, 삼성이 얼마 전에 엄청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왜요? 유산 때문에. 맞죠? 예. 이건희 씨하고 맨 큰형님인 이맹희 씨하고 상속 문제를 붙었죠. 그죠? 예. 그게 법적으로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예. 결국 돈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아버님 제사를 못 지내게, 못 들어오게 막을 정도로 심각했었잖아요. 못 오게, 그죠? 막았습니다. 못 오게. 제사 지내러 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쪽 큰아들 주장은 뭡니까? 큰아들 주장은? 그 주식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 이병철 씨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이건희 씨 개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이게? 공동 주식이라 이거지. 자식들의 공동 주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건희 씨는 뭐라고요? 아니라 내 주식이라고, 이거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관한 분쟁이었어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내의 상처가 엄청 난 거 아니에요?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전에 분배를 했든가, 그죠?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하든가? 정확하게 유언을 할 때 딱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갈라주든가. 아니면 뭐를 하셨든가? 각서를 받든가. 왜 문제가 된 거냐면 보세요. 주식을 이병철 씨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차명 주식이 있었어. 차명 주식. 관행적으로 있었죠. 그죠? 그 주식이 있었어. 그 주식이 누구 앞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건희 씨 앞으로. 그죠? 그럼 이건희 씨 명의로 주식이 돼 있어요. 그죠? 주주 명부에. 몇만 주가, 몇십만 주가. 그죠? 근데 이 큰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명의신탁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누구 거를? 아버지 거를 누구 앞으로? 셋째 아들 앞으로 명의신탁이 된 거지. 네 개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큰아들 말대로, 이맹희 씨 말대로 이게 명의신탁이 되었다라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뭐가 돼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공동명의. 아버지 거니까 이건 공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큰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증거자료가 있으면. 그죠? 예. 근데 증거자료를 못 내놓은 거죠. 소송에서. 못 내놓으니까 증거 불충분이 된 거고. 그래서 그냥 이건희 씨게 된 거죠. 따라서 명백하게 뭐를 남겼더라면? 증거자료. 이게 이면계약으로 이거는 셋째 아들 게 아니라 아버지 거다라고 이면계약서를 미리 딱 받아놨다. 이랬으면 이게 달라졌죠. 그러면 분쟁도 없었어. 그죠? 이게 또 현명한 아버지면 이거를 그냥 차명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돼? 그 주식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그렇게 해놓은 땅이 있다니까.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님이 땅 그렇게 해놓은 거 있어. 큰아들 앞으로 돼 있어. 그죠?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거야? 아버지 건데 지금 세금 때문에 아버지가 큰아들 명의로 건물 하나 해놨잖아. 그죠? 그랬더니 큰형이요. 큰형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괜찮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해. 이거 우리 오영재 거야. 우리 나눠 갖자 이래요. 그죠? 오면 그랬어. 그러니까 동생들도 믿어 안 믿어? 믿어. 오면 너무 잘해. 어느 날 갔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 뭐라고요? 우리 형님 사업이 힘들대야. 그러더니 말이 바뀌었어. 뭐라는 거예요? 와도 말이 틀려. 이젠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게? 명의로 보니까 등기부에 누구로 돼 있어요? 아버지 가셨잖아. 누구 거로 돼 있어요, 등기를? 큰형님 앞으로 단독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소송을 해야 돼요. 그죠? 뭐라고? 아버지가 큰형님에게 단독으로 증여로 넘긴 게 아니라 원래 뭐였다고요? 공동명의를 큰형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다 라고 입증을 해야 돼. 그죠? 뭐 했다고? 명의신탁을 아버님이 생전에 했다. 이거 명의를 차명으로 해놓은 거지 증여로 준 게 아니라고. 그럼 증거자료를 해야죠. 증거자료가 어디서 나와요? 말로 나오잖아. 이게 말로.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말하려면 말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부른다. 이제 둘째 형 나와, 셋째 형 나와. 저 몇 년 전에 명절 때 얘기했잖아. 그죠? 그랬더니 형수도 있었잖아. 그럼 이제 법정에 다 나오는 거예요.
형수 나와라, 형님 나와라, 둘째 나와라, 셋째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속 터집니다 이제. 그랬더니 형수가 뭐래요? 나 그런 기억이 없어. 그죠? 우리는 그건 알아요. 나 기억이 없어. 그죠? 예, 증거 불충분입니다. 예, 그리고 남남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그 결정적으로 누구도 잘못한 거예요? 또 아버지 탓하시네. 큰아들 탓이요? 아니죠. 여러분 잘못이죠. 왜요? 이미 명신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야 돼? 아, 그걸 받았어야 된다니까. 모르긴요. 그게 각서 받았어야지. 형, 이거는 큰형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거라고요? 공동상속 재산인데 명의만 차명으로 해둡니다. 라고 뭐 했어야 돼요? 확인 각서를 받았어야지. 도장을 딱 찍고 인장 찍고. 예? 그러면 증거자료 남아있잖아요. 이게 명의를 돌려놓은 거지 큰형 개인 게 아니라고. 지금 쓰라고 그러면 형수가 뭐라고 그래요? 아까 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겨 시방. 그죠? 지금 이명희 씨하고 이건희 씨하고 그래 싸운 거예요 지금. 그죠? 속가만 지금 1조가 넘잖아요. 그죠? 변호사들만 떼돈 벌었잖아요. 인지세가 몇 천억이래잖아요. 인지세가. 예,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아버님 탓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그냥 죽으면서 말이 없어요. 그죠? 예, 자제분들이 못한 거예요. 자제분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못한 거지. 왜 그 아버지 탓을 해요? 형님은요? 뭐 내 명의로 돼 있어서 내 거라고 하는데. 예, 나머지 분들이 더 제가 볼 때는 더 법률적으로 미비해서 그래요. 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 법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깨쳐나가게 돼요. 이 민법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료보다 얻어가는 게 100배 더 많아야 된다고. 왜? 우리가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법률적인 분쟁을 보는 게 민법이죠. 그 분쟁의 이면에 보면 이런 게 다 녹아 있거든요. 수업료 보고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됩니다. 민법 수업 들으면서. 왜? 거기보다 100배 더 많은 지혜나 그 다음에 알토란 같은 좋은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사전에 피할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받으면 임대 놨을 때 분쟁 안 생겨요? 예, 그거 따겨놓으면 끝난 거예요. 왜? 임차인 시비 못 걸어. 이거 있잖아. 이거 보여 안 보여 지금? 재수전 화해주도 당신 나하고 받았어. 끝이에요. 끝. 그죠? 확실해요. 왜? 아무 얘기도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든가 차명으로 거래라든가 동거래하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자료 뭐가? 각서나 확인서가 필요해. 이게 있어야 나중에 분쟁거리가 없어. 그죠? 예, 이게 확실한 거예요. 자, 이제 법률 행위로 갑니다. 법률 행위의 종류, 요식, 불요식 봤어요. 세 번째는요, 유상하고 무상이 있어요. 유상은 뭐예요? 유상은 대가적 뭐가 있는 거? 출현, 대가적 출현이 있는 걸 유상이라고 그래요. 무상은요, 대가적인 뭐가 없는 거? 출현이 없는 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증여나 이런 게 들어가. 증여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즉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거. 돈 주고 사면은 매매죠. 그걸 유상행위라고 해요. 돈을 주고 사면 유상, 돈을 안 주고 얻으면 무상. 그럼 음식점에 갔더니요, 어떤 음식점에는 밥 먹고 나면은 커피가 하나 이렇게 나오죠. 자판기에.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원 넣고 먹는 데가 있고 그냥 주는 데가 있어. 100원 넣어야지 나오면 뭐예요? 유상행위고. 안 넣어도 나오면 오케이. 예, 거기 있습니다. 그게 유상무상입니다. 우측에 4번에 쌍괄호 4번 채무부담행위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처분행위가 있어요. 요거 빈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색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해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먼저 해볼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파는 분은 매도자,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이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매매 계약이 뭐라고 불러요? 당사자. 그럼 이쪽에서 청약을 했을 거예요. 청약 5억에 사셔. 5억에 이거 인수하셔. 그랬더니 이쪽에서 줬어. 1년 뒤에 오케이 했어요. 1년 뒤에 승낙을 했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졌어요? 계약 이루어졌죠? 계약. 이 계약을 아까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 좁게는 법률 행위. 넓은 의미로는 법률 요건. 그죠? 법률 요건이 갖춰졌어요. 계약이 맺어졌으니까. 얼마에? 5억에. 5억에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5억에 인수해라. 그죠? 예.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 볼게요. 자, 이 계약이 만약에 10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10월 1일 날 뭐가 됐다? 계약이 성립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는 계약 체결할 때 보통은 계약서를 중개 계약서를 쓰죠. 부동산에서 쓰면서 뭐를 걸어요? 여기서 계약금을 걸어. 계약금을. (10% 정도 걸어. 그죠? 예. 근데 꼭 10%여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그죠? 이건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 계약 체결을 할 때요. 이 계약서에 보니까, 이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에 보니까 돈은 얼마고요? 매매 대금은? 대금 5억이죠? 대금 5억입니다. 근데 이 대금 5억을 한꺼번에 줘요? 분할 납부예요? 분할 납부하죠. 계약금을 걸었고, 계약금 여기다 5천원 걸었고요. 5천원 선지급을 하고, 대금 그럼 얼마 남아요? 5억 중에서? 중도금하고 뭐 남아있어요? 잔금 남아있어요. 중도금하고 뭐 남아있어요? 잔금 처리가 남아있어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요. 중도금 언제 넣어요? 10월 1일이니까 여러분 정해주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냥 11월 며칠? 1일. 잔금은요? 중도금 만약에 이제 중도금 액수 이거 중도금 얼마로 써요? 불러주세요. 얼마? 3억 11월 1일 날 넣는다. 잔금 얼마? 1억 5천이네. 그죠? 1억 5천. 금 1억 5천은 언제 지불한다? 12월 1일 날. 됐죠? 예, 요거 잔금 지불한다. 이렇게 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그럼 잔금 지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뭐를 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한다. 뭘 이전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한다.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이게 계약서예요. 이게 계약서. 그죠? 그럼 이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은 10월 1일 날 뭐가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성사가 된 거죠.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계약한 이날이요. 10월 1일 날 이 날짜에 을은 이 아파트 소유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10월 1일 날. 아직 얻은 게 아니죠. 얻은 게 아닙니다. 계약만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소유권을 언제 얻어요? 소유권을 언제 얻어? 뭐 치르게 되면? 12월 1일 날 뭘 치르게 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뭐를요?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소유권 이전을 언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기로 한다라는 의미가 약속을 한 거예요. 10월 1일 날은. 잔금은 언제 처리하고? 잔금은 소유권 등기 언제 쳐주고? 12월 1일 날 쳐주기로 한 거죠. 그 약속을 한 날이 언제예요? 약속을 한 날. 그죠? 그럼 10월 1일 날 이날은 이
매수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했어요? 아직 안 했어? 소유권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뭐만 얻어진 거예요? 채권만. 뭐만 얻어졌어요? 채권만 얻어진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달라, 넘겨주셔 라고 하는 뭐만? 채권만 얻어진 거예요. 소유권은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을은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중도금하고 잔금을 뭐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때까지는 돈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럼 매수인은 어떤 의무가 생겼어요? 어떤 의무를 부담했나요? 부담한 의무가 뭐예요? 뭐를 지불해야 돼요? 대금 얼마? 잔금 얼마? 중도금하고 잔금을, 돈이죠. 대금을 지불해 줄 뭐를요?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10월 1일 날. 채무가 생겼어. 채무가. 그럼 이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뭐를 얻으려고요? 뭐를 얻으려고? 집, 아파트 뭐를 얻으려고? 소유권. 그럼 어떤 권리가 생겼어요? 어떤 권리가? 채권이 생겼어요. 채권이. 어떤 채권이 생겼어요? 불러주세요. 무슨 채권? 무슨 채권? 어떤 채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뭐? 아파트 그죠? 이게 301호다. 그럼 아파트 301호에 대한 뭐? 소유권. 301호에 대한 뭐? 소유권을 뭐 해주셔? 넘겨주셔. 소유권을 내한테 뭐 해주셔? 이전해 주셔. 이전해 달라는 뭐가 생겨요? 청구권. 이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채권이요. 채권이 생긴 거예요. 채권이. 그럼 이 채권이 생긴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계약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때문에. 매매 계약이라는 뭐 때문에? 법률 요건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뭐가? 채권하고 뭐가? 의무가 생겼어요. 이게 법률 효과고 이게 뭐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이건 언제 생긴 거예요? 의무하고 이 채권은 언제 생긴 거예요? 10월 1일 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썼다는 말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라는 거는 내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채권하고 채무,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돈 주고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뭐가 생겼어? 청구권 또는 채권이 생겼다. 그래서 계약서 쓴 날, 계약서를 쓴 날은 내한테 생긴 게 뭐가 생겼다? 채권이 생긴 거다, 소유권이 생긴 거다? 채권이 생긴 거지. 아직 소유권은 안 넘어왔다 이거죠. 요거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10월 1일 날 계약서 쓴 거를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래요. 의무 측면에서 보면 의무 부담 행위. 거꾸로요. 권리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채권 행위라고 그래. 그리고 이걸 채권 행위라고도 하고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뭐 쓴 거? 뭐 쓴 거? 계약서 쓴 거. 계약서 쓴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 그래. 채권행위. 같은 맥락이다. 써보세요. 뭐 쓴 거? 계약 체결한 거. 내가 뭐 체결한 거? 계약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법학에서 민법에서는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 반대로 뭐라고 그래? 똑같은 의미로 무슨 행위? 채권행위라고 그래. 채권행위. 같은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는 의무, 한쪽에서는 권리, 채권 같죠. 손바닥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보냐 어디로 보냐. 근데 독일 애들은 채권이라고 그러고요. 스위스는 채무라고 그래요. 채무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 반대편에서 보는 거죠. 반대편에서.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이 차이입니다. 뭘 체결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면 매매 계약이나 이런 거 체결하면 이게 생긴다. 그럼 이 매수자가 저 소유권을요. 저 아파트 301호 소유권을 손에 쥐는 날은 언제예요?
잔금 치르고 뭘 가져온 날? 등기를 가져오면. 뭐를 이전하면? 뭐 이전하면? 소유권. 301호죠. 301호에 대한 뭘 이전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 이 날짜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 이때? 채권이요? 물권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물권 행위라고 그래요. 이거 물권 행위요. 이건 무슨 행위? 물권 행위. 등기를 내가 쥔 날, 등기를 내 손에 쥔 날이 바로 물권 행위다. 계약서 쓴 날은요? 계약서 쓴 날은 무슨 행위? 채권 행위만 한 거예요. 아직 소유권은 내 앞으로 안 넘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물권 행위를 하면, 이 물권 행위를 하면 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 입장에서 보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301호의 지불이요. 저 집을 처분한 날이 언제예요? 최종적으로 처분한 날. 10월 1일이에요?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바로 301호 집을 뭐 한 날? 뭐가 이루어진 날이요?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물권행위를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처분행위라고도 불러요. 구별이 되세요? 그럼 계약서 쓴 날은요? 계약서 쓴 10월 1일 날은 무슨 행위라고 불러 이거를? 계약서 쓴 10월 1일은 무슨 행위? 채권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채권행위가. 12월 1일 날은 뭐를 쳤어요? 뭘 쳤어요? 이쪽에서. 등기를 이전에 왔죠. 그럼 무슨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물권행위가 이루어졌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채권행위가 먼저 앞에 있고요. 채권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물권행위, 등기가 일로 넘어오게 돼요. 아, 선상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시방. 우리 사촌형님은요, 미국 이민 갈 때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 가더니요, 그 날짜에 10월 1일 날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거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다 줬어. 잔금 치르고 그냥 등기까지 줘버렸구먼요. 그럴 때는 우리 이 사촌형님 어떻게 한 거예요? 뭐하고 뭐가? 채권행위하고 무슨 행위가? 이걸 완타치로 한 거, 완타치. 완타치라고 들어봤어요? 한 방에 하는 거, 한 방에. 섞어가지고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어. 보통은 이렇게 채권행위가 먼저 있고 이게 나중에 있거든요. 물권행위가. 그럼 이걸 더 쉽게 해볼게요. 예. 담배 사러 갔어요. 담배 하나 주세요. 그죠?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 담배를 끊어가지고 요즘 이름을 모르겠어요. 담배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여자분들이 주로 뭐 사러 가세요? 커피. 네. 커피 하나 주세요. 그죠? 예. 그럼 저쪽에서 뭐 드릴까요? 무슨 커피 그러죠? 예. 그럼 뭐 한 거야 이게 지금? 채권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골라가지고 오죠. 오면서 뭘 줘요? 돈을 주죠. 그게 무슨 행위? 예. 돈 주면서 뭘 가지고 와? 예. 이거 넘겨봤죠. 그게 물권 행위예요. 그럼 거꾸로요. 물어보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해요? 편의점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가서 물건 집는다.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돈 주면서 뭐가 와 있어? 물건 내 손에 있죠. 그럼 뭐하고 뭐가 같이 된 거예요?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가 완타치로 되는 거, 완타치로. 네.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인터넷으로 내가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어요. 어젯밤에 아우 옷을 하나 새로 사야 되겠어. 겨울옷을. 주문했죠. 그럼 저기서요. 상품 봐가지고 서로 계약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랬더니 배송은 언제 된다고 나와요? 3일 후에 배송된다고 나와. 그죠? 그럼 뭐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채권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채권행위가.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내 앞으로 뭐가 배달이 되면, 옷이 배달이 되면 그 쇼핑몰에서는 옷을 뭐 한 거? 옷을 나한테
처분한 날이 언제예요? 처분한 날. 내 앞으로 뭐 한 날? 뭐 한 날? 그 쇼핑몰에서 옷을 이쪽 소비자한테 처분한 날이 언제야? 처분했다라는 증거가 뭐야? 증거가. 뭐 한 날? 등기한 날? 아, 등기가 없는데 옷은. 옷을 뭐 하면 이쪽으로요? 배달이 되면. 배달이 되면 목적물이 일로 넘어왔죠. 그게 뭐 한 거예요? 처분의 행위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그럼 이번엔 더 쉽게. 생선가게 갔어요. 오징어 5마리 주세요. 그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떻게? 골라주죠. 5개. 여기 5개. 그리고 5,000원이야. 그럼 뭐가 이루어졌어요? 채권의 행위하고 뭐가? 같이 이루어졌잖아. 예. 구별되시나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세요. 채무부담 행위는 기억 보세요. 기억,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처럼 장차 이행할 뭐를 부담하는 거? 채무부담 행위를 약속하는 거예요. 채무부담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이행할 채무부담을 뭐 하는 것? 약속하는 거. 약속이라고 우리 법조문에는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약정이라고 나와. 약정.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정. 약정이라 동그라미에서 약정에다가. 책에다 체킹하세요. 책에다. 책에다. 그래야지 정리가 돼요. 그때그때 정리가 돼요. 1년만 쓸 거예요. 이거 평생 쓰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 쓰는 거예요? 1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다 마구마구 정리하셔도 돼요. 단 정리할 때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왜? 여러 번 보셔야 되니까. 근데 밑에 처분행위는요. 처분행위는 보세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행위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의 몇 줄. 처분 권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이 있어야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집에 전세 설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 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저당 설정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 보세요. 처분권 없는 자. 뭐가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적으면 안 돼요. 적으려고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못 해요. 요령을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적으면서 강의 듣는 게 안 돼요. 왜요? 못 따라와 이거. 책 가지고 그냥 여기다 체킹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반의 반도 못 들어.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보셨어요. 채권 행위하고 또 하나 무슨 행위? 예, 이게 지금 채권법에서는 이걸 보고 물권법에서는 이걸 보는 거예요. 등기가 넘어왔냐 안 넘어왔냐 이것 따지는 게 물권 행위야. 물권 행위.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기면 법률 행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 이 목적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법률 행위의 목적. 목적이 뭐냐면 다른 말로 내용이에요. 내용. 목적이나 내용이나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목적이라는 걸 여기서 왜 검토를 하느냐면 계약이 이루어졌다. 나하고 아까 야쿠자하고 장기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됐죠. 장기 매매 계약이 됐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됐어 안 됐어요? 성립은 됐다. 성립은 됐는데 뭐가 없어 지금? 효력의 문제가 있어. 효력의 문제가 있냐 없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을 지금 왜 따지느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효력이죠. 효력 발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효력 발생이 있냐 없냐, 효력 발생이 되냐 안 되냐 문제. 그럼 효력 발생이 되면, 계약이 이루어졌고 효력 발생이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효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유효. 효력 발생이 되면 뭐라고 부른다? 유효다. 그럼 법을 어기면, 법 규정을 어기게 되면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아, 그래, 지금 여기서는 이걸 보려고 그래요.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 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목적. 계약의 목적이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나하고 야쿠샤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고? 장기매매. 그럼 계약은 됐는데 뭐야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효냐 무효냐를 지금 검토하려고 그래요. 이걸 검토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검토해요? 이런 단계로 검토를 해요. 이런 단계로. 첫 번째는요. 확정이 됐냐 안 됐냐. 돈이죠. 돈 액수가 확정됐냐. 내가 장기를 파는데 돈을 안 정하고 계약서 쓰면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돈 액수를 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야 된다. 뭐를요? 돈 액수. 무슨 액수? 돈 액수를 확정했냐고. 그 다음 목적물을 누구 장기를 사야 돼? 누구 장기? 제 거. 그럼 목적물이 어느 거냐고 정해야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확정이 됐소 안 됐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저 노량진 가면 회를 어떻게 횟감을 고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내 회가 되는 거예요. 내 회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도로 찍어야죠. 찍은 걸 뭐라고 그래 그걸? 확정이라고 그래. 확정. 정해야 돼요. 돈하고 목적물을.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중요해. 돈하고 목적물이 어느 거냐고 중요하죠. 그죠? 예. 두 번째는요. 가능입니다. 가능. 이 계약 내용이 가능성이 있냐. 실현 가능성을 말해요. 실현 가능성. 가능의 반대를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 불가능이라고 없고요. 법에는 불능만 있어. 불능. 계약이 가능하냐?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 없냐? 로또에 당첨되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불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불가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럼 질문 드릴게요. 로또에 맞으면 반 주겠다는 계약. 반을 주겠다는 계약. 유효요, 무효요? 유효입니다. 유효. 단 조건이 있죠? 조건이 걸려 있어요. 로또에 뭐 하면? 맞으면 조건이 걸려 있는 거지.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보세요. 하리수가 애 낳으면 10억 줄게. 불가능이죠.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가능성 있냐 불가능하냐 이거 따져요. 달나라에 있는 땅을 분양하겠다. 달나라에 있는 땅을 내가 10만 평 주겠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그럼 이게 보세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뭘로 따져요? 뭘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잣대가 어떻게 돼요? 잣대가요. 다 제각각이 되죠. 그러면 안 돼. 이게 법 질서가 없어져.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사회 통념, 즉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식,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요. 그럼 달나라에 있는 땅을 분양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남편이 벤츠 뽑아주기로 했어요. 뭐 하면? 불가능 가능해요. 그죠? 사회 통념상 가능해요. 그죠? 예. 근데 가능한 거를 불가능으로 우리는 만들어요, 가끔. 그죠? 그죠? 우리 신랑이 담배 끊으면 내가 에쿠스 뽑아줄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죠? 끊을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근데 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경계가 사회 통념입니다. 사회 통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시고 가셔야 될 게 법의 잣대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가 되면 법은 어떻게 돼요?
중구난방이 돼.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법은 잣대를 어디다 맞춰요?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맡겨요? 상식이나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요. 객관적인 기준. 일반인의 상식에 맡겨요. 그죠? 예. 그래서 법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법은, 법은 개인의 주관적인 거를 버리는 거예요. 주관적인 관점이나 주관적인 견해를 뭐하고? 묻어놓고 뭘로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잣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내가 어떤 부동산 거래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그죠? 그럼 일반인들의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모든 사건에다가 다 대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요, 예, 주관에 매몰이 돼가지고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법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헤매시는 거야. 법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뭐를 버리고? 주관을 버리고 어디로? 객관적인 일반인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 법학은 뭐를 버려라? 주관, 내 입장을 버리고 일반인의 보편타당한 일반인의 객관적인 시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을 올해 1년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요, 예, 좀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 대법원이라는 게 누구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문이요? 내 시각이에요? 내 친구 시각이에요? 누구 시각? 일반인의 법감정, 법 감정을 가지고 법관들이 판결문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대부분이 다 판례거든요. 그 판례가 바로 누구 거예요? 누구의 견해? 대법관의 견해가 결국 누구예요? 일반인의 법감정을 가지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 사람이요, 확 바뀌어져 있어요. 정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요? 내 입장하고 상대방 입장을 다 아우러야 되거든요. 예. 그래도 부부싸움 하면 이제 완전히 이겨요. 압도적으로 이겨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불능이라는 거를 법학에서는 중요해요. 가능하다 그러면 계약은 유효가 돼요. 효력이 생기니까. 불가능하면 뭐가 돼요? 무효를 해야죠. 그런데 이 불능이 둘로 나눠져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져요. 원시적 불능은 언제부터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를 무슨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이거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이거는요,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불가능으로 된 거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근데 불능은 불능이야. 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불능은 불능인데 이게 나눠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무효로 되는 건 이것만요. 원시적 불능인 계약, 이런 계약만 뭐가 돼요? 무효 처리가 돼요. 무효 처리. 이거는요, 무효 처리가 안 돼요. 이건 무효 처리가 안 돼요. 무효가 아니야, 이거는. 아, 그래, 불능이 법적으로 나눠진다. 무슨 불능하고? 또 하나?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무효인 게 있고 무효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사례로 들어와서 한번 볼게요. 사례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공장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다. 공장 인수 계약을 했다. 언제 했다?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공장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공장이 그때는 있었어. 공장이 있었는데 잔금 치를 때 공장이 없어졌어. 불나가지고 사라졌어요. 무슨 불능?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이 계약은요, 공장 계약은 무효, 유효? 유효. 그럼 언제 무효가 돼요? 뭐 할 때부터? 계약할 당시부터 공장이 어떻게 했으면? 불났었다. 그거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뭐가 돼요, 계약은? 그때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야. 이게 무슨 문제? 불능의 문제입니다. 불능의 문제네.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 네. 그 다음 세 번째, 적법입니다.
이 계약 내용이 법이래요. 법규를 지켰냐 어겼냐 이거예요. 법규를 지키면 뭐라고 그래요? 법규를 어기면 위법이라고 그래요. 위법. 우리는 이 경계에서 살아요. 적법할 때도 있고 위법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살아요? 여기서 살죠. 위법도요. 여기도 많이 해요. 그죠? 아주 많이 합니다. 아주. 안 하는 것 같으시죠? 그죠? 예. 우리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 엄청 합니다. 그거 뭐 해야 돼? 위법이에요. 위법. 명예훼손입니다. 그죠? 맞죠? 예. 명예훼손합니다. 시댁에 가면은 남편 중 엄청 보죠. 그거 뭐예요? 위법이에요. 친구들 만나면 엄청 합니다. 이거. 그죠? 예. 반은 내 얘기가 아니라 반은 남 얘기야. 이게. 다 이게 위법이죠.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신호 위반합니다. 그죠? 그리고 술 좀 먹으면 무단횡단합니다. 그죠? 다 뭐예요, 이게 다? 다 위법입니다. 그죠? 이쪽에 살 것 같지만 여기도 많이 살아요. 예. 근데 법규도 또 나눠져요. 법규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두 개로 나눠져요. 이 법규도 효력 규정인 게 있고요. 효력 규정인 게 있고 또 하나 무슨 규정이냐면 단속 규정이 있어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법규를 또 나누어요. 점점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래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단순했던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메고 가야 될 짐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니까. 1000개라니까요. 법조문이 법률요건이 1000개예요. 판례는요. 법조문이 1000개면 판례는요. 많죠. 거기에 몇 배가 더 돼요. 그러니까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과제가 점점 메고 가야 될 짐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법규가 효력 규정인 법규가 있고요. 단속 규정인 법규가 있습니다. 예. 그럼 효력 규정은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위반하면 이 법 규정을요. 효력 규정을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무효로 처리가 돼요. 계약이 뭘로 처리되는 거예요? 무효 처리되는 거를 이거를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요?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위반하면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이걸 위반했을 때 계약은 뭐가 되고요?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단속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은 물어요. 뭐는 물어요? 벌금 납부를 하는 거. 벌금만 납부한다. 벌금 납부.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법을 어겼는데요? 법을 어겼는데도 유효라고요? 예,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법을 어겼는데도 법규를 뭐 했는데도요? 지켰어요? 위반했어요? 위반했는데도 계약이 뭐가 돼요? 이런 일이 생겨.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뭐를 어겨도? 법규를 어겨도 유효가 돼. 이럴 수가 있다고? 예,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소주는 어떤 때는 고급 식당에 가서 먹어도 맛있지만 때로는 어디가 더 맛있어요? 예, 포장마차. 그죠? 포장마차에서 먹으면 오히려 더 맛있어요. 운치도 있고 비 오는 날. 그죠? 예. 그럼 그 포장마차는요? 허가 받은 거예요? 허가 안 받은 업체요? 허가 안 받은 업체죠?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내. 그죠? 예. 밤에는 영업하고 낮에는 없어져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소주를 시켜 먹었어요. 그죠? 예. 그때 단속반이 떴어. 단속반이. 그럼 그분 어떻게 하죠? 빨리 접고 도망가죠. 도망가면 안 잡힌 거잖아. 그럼 나하고 그 포장마차 주인하고 음식 시켜 먹은 매매는요. 매매 거래한 건 뭐가 돼요? 무효일까 유효일까? 그분은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허가 안 받은 업체예요? 허가 안 받고 지금 음식점 하죠. 포장마차 운영하죠. 그죠? 그럼 나하고 그 주인하고 한 그 소주 거래는 뭐가 돼요? 유효죠. 유효. 안 잡히면 벌금 내? 벌금도 안 내? 벌금도 안 내. 잡히면 벌금 내. 그게 바로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을 어겼을 때요. 단속 규정. 그래 그 양반이 튀는 이유는 왜 튀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튀는 거예요? 뭐 안 내려고?
벌금 안 내려고. 잡히는 순간 벌금이야, 잡히면. 거래한 건 뭐고요? 거래한 건. 아, 이미 시켜서 먹은 소주를 어쩌라고.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무슨 규정은 달라져요?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은 어기게 되면 뭐가 돼요? 계약이. 예, 오케이. 그러면 법규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법규하고요? 달라요. 법규에도 세기가 있어, 강도가 있어, 강도가. 그죠? 예. 집안에도 아버님이 가장이 한 뭐가 있어요? 룰이 있거든요. 그 룰에도 뭐가 있어? 강도가 있어요. 어떤 거 어기면요? 반 죽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거는 어겨도 아버님이 눈 감아주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가 밤 12시 넘어 들어오는 거는요, 보통의 아버님들이 용납을 안 하죠. 그게 효력 규정이에요. 그거 어기면 다리 몽댕이가 부러진다고 그래요. 근데 단속 규정은요, 적당히 아버님이 눈 감아주는 게 단속 규정이에요. 벌금으로 그냥 끝내는 게 단속 규정. 법규에도 이게 나눠져 있다는 뜻. 구별되시나요? 예. 법규는 두 개로 나눈다. 뭐하고 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적 뭐라고 돼 있어요?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이게 민법 103조입니다. 민법 몇 조가 나와요? 103조. 예, 여기부터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셨어요. 법률의 의의 보셨어요. 맨 첫 시간에 권리 변동을 보셨고, 첫 시간에는 권리 변동에 대해서 보셨고, 권리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 권리의 변동의 모습에는 뭐가 있냐, 이런 거 보셨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보셨어요? 법률의 의의를 보셨어. 법률의 의의. 이 법률의 의의에 지금 종류까지 연결을 했어요. 종류까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법률 관계는 크게 두 개의 법률 관계로 나눠요. 채권 관계하고 무슨 관계? 물권 관계. 채권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문제? 사람하고 사람 간의 문제. 이게 채권 계약 문제. 물권 관계는 사람하고 물건하고 집의 문제다. 집의 문제. 결정적인 차이는 채권은 효력이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계약 당사자에게만 있고, 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효력이? 물권은 효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아야 물권법을 해요. 이걸 알아야. 이걸 연결하셔야 돼요. 민법은요, 끊임없이 앞뒤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앞에가 단절이 되면 뒤가 안 돼. 그래, 이게 계속해서 기본 개념이 단단해야 뒤가 연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 점수가, 만약에 내가 재수를 하고 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는 기본이 단단하지 않다는 의미가 돼요. 그 채권 관계하고 물권 관계 했어요. 두 번째 정리할 거. 채권의 의의하고 물권의 의의가 틀리다. 내가 오늘 아파트를 팔기로 뭐를 썼다는 얘기는,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왔다 오늘? 채권 행위를 했다. 그죠? 채권 행위를 했다. 매수자는 뭐를 줘야 돼요? 돈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고, 그죠? 돈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고, 대신에 잔금 치르면 내 앞으로 뭐가 넘어요?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뭐가 생겨? 채권이 생긴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다는 말의 의미가 법학에서 뭐라고 말한다? 채권 행위를 했다. 다른 말로 뭐를 했다? 의무 부담 행위를. 됐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매도자가 내 앞으로 뭐를 넘겨주더라?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죠. 그러면 그날 뭐가 이루어졌다? 물권의 행위, 즉 처분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아파트 처분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끝났다. 이해되시나요? 예, 요 개념 두 가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좀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첫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